오늘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 혹은 지친 몸을 씻으러 들어간 샤워실에서 문득 울컥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샤워기 물줄기를 맞으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거죠. 아까 그 상황에서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 바보같이 왜 거기서 웃으면서 알겠다고 했을까? 분명 나는 배려한 건데, 내가 꾹 참은 건데.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나 인정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듯한 무시일 때가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는 세상 깍듯하다는 겁니다. 부장님 앞에서는 허리가 휘어져라 인사하고 동기들한테는 밥도 잘 사는 그 사람이 이상하게 나한테만 툭툭 말을 던지고 은근슬쩍 일을 미루고 선 넘는 농담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를 의심하죠.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일을 못해서 무시당하나? 내가 매력이 없나? 이건 여러분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격에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건 관계에 보이지 않는 역학과 인간의 잔인한 뇌과학적 본능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 사람의 뇌 속에는 이미 당신이 안전한 먹잇감 혹은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파일명으로 분류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도대체 왜 특정 사람들이 유독 당신을 쉬운 상대로 여기는지, 그 뒤에 숨겨진 소름 돋는 심리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을 둘러싼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 조금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서열, 즉 누가 이 관계의 주도권을 잡느냐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달, 1년을 겪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첫 만남,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심리학에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죠. 건물에 깨진 유리창이 하나 있는데 주인이 그걸 고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는 관리가 안 되는 곳이구나. 주인이 신경을 안 쓰는구나.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머지 멀쩡한 창문까지 전부 돌에 맞아 깨지고 벽에는 낙서가 가득해지며 결국 범죄의 온상이 되어버립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습니다. 상대가 무리한 부탁을 툭 던졌을 때, 혹은 은근슬쩍 기분 나쁜 농담으로 간을 봤을 때, 여러분이 보여준 아주 찰나의 반응, 그 사소한 묵인이 바로 첫 번째 깨진 유리창이 됩니다. 여러분이 네 괜찮아요 하며 어색하게 웃어넘기는 그 순간 상대방의 무의식에는 하나의 기준선이 그어집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 정도까지 해도 안전하네? 이 사람은 방어벽이 없구나. 선을 좀 넘어도 뒤탈이 없겠어. 이 입력값이 상대의 뇌에 저장되는 순간 비극은 시작됩니다. 문제는 이 낙인이 한번 찍히면 나중에 여러분이 아무리 화를 내고 정색을 해도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너 원래 이런 거 받아줬잖아. 오늘따라 되게 예민하게 구네? 그들은 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설정해준 입력값대로 아주 충실하게 행동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신호를 보냈길래 그들이 우리를 깨진 유리창 취급하게 된 걸까요? 착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혹시 내 모습은 아닌지 뼈 아프더라도 냉정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호, 습관적인 자기 검열과 비하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겸손이 미덕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들어도 혹은 작은 실수를 했을 때도 습관적으로 나를 깎아내립니다. 제가 운이 좋아서 된 거죠. 제가 좀 손이 느려서요. 제가 원래 이런 걸 잘 몰라요. 여러분은 상대를 높여주려고 혹은 질투를 피하기 위해 몸을 낮춘 걸 겁니다. 일종의 처세술이었겠죠. 하지만 상대방의 뇌는 이걸 겸손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건 본인 스스로 발급한 무능력 증명서로 받아들여집니다. 본인이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네? 자기도 자기를 별로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럼 나도 널 그렇게 하대해도 되겠네. 여러분이 자신을 낮은 자리에 앉히는 순간 상대는 그 낮은 자리를 여러분의 진짜 위치로 확정짓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죄송합니다를 말버릇처럼 달고 사는 분들 계시죠?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분위기를 풀려고 습관적으로 사과하는 태도는 여러분을 동네북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 신호, 지나친 설명과 허락 구하기입니다. 거절해야 할 때 혹은 부탁해야 할 때 여러분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말이 길어지지 않나요? 저기 팀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오늘 집에 일이 좀 있어서요. 어머니가 좀 편찮으셔서 병원을 가야 하는데 예약이 6시라서요. 그리고 다음 주에 중요한 발표 준비도 해야 해서. 여러분의 의도는 정중함이었겠지만 듣는 사람에게 이건 정보가 아닙니다.
약점이자 애원으로 들립니다. 말이 길어진다는 건 내 결정에 확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거절해서 미안해요. 제발 저를 이해해 주세요. 나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비언어적으로 외치고 있는 거죠. 법정에서도 죄가 없는 사람은 나는 안 했다라고 짧게 말하지만 죄가 있는 사람은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 말이 길어집니다. 정당한 거절인데도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구구절절 설명하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느낍니다. 아, 내가 이 사람의 행동을 허락해 줄 수 있는 위치구나. 내가 갑이구나. 여러분의 긴 설명이 상대에게 권력을 쥐어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가장 위험한 신호인 반사적인 미소입니다. 위협을 느꼈을 때 우리는 보통 싸우거나 피하거나 몸이 굳어버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상대를 기쁘게 만들어 상황을 넘기려는 본능이죠. 누군가가 대놓고 무례한 말을 했을 때 분위기가 싸해지는 걸 견디지 못하고 아, 하하, 뭐 그럴 수도 있죠 하며 웃어넘긴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속으로는 상처받았는데 입꼬리만 자동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 말이죠. 문제는 이 반응이 상대에게 잘못된 신호를 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례하게 굴었는데 돌아온 건 웃음이잖아요. 비난이나 공격이 아니라요. 그러면 그 사람의 뇌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해도 괜찮구나. 선을 넘어도 별다른 문제가 없네. 한번 학습된 행동은 반복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엔 말이 더 거칠어지고 농담은 더 선을 넘습니다. 왜냐고요? 그래도 웃어줄 거니까요. 무례함 앞에서 웃음으로 상황을 무마하려는 건 굶주린 맹수 앞에서 배를 드러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미소는 평화의 신호가 아니라 상대에게는 안전하게 공격해도 되는 대상이라는 허락이 되어버립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억울한 의문이 듭니다. 그래, 내가 좀 만만한 신호를 보냈다 쳐. 근데 왜 하필 나한테만 그럴까? 딴 사람한테는 안 그러면서. 여기엔 인간의 아주 비겁하고 찌질한 심리, 대체 공격이 숨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겉으로는 강해 보이죠? 사실 알고 보면 자존감이 바닥이거나 어딘가에서 무시당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깨졌거나 가정 불화가 있거나 깊은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겠죠. 이 사람들도 이 억눌린 화를 풀어야 살 것 같은데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못 풉니다. 무서우니까요. 그들도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스캔하는 겁니다. 가장 안전해 보이는 사람, 반격하지 않을 사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웃어줄 사람. 그게 바로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당신이었던 겁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대상을 찾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 듭니다. 일종의 비겁한 마취제죠. 남을 밟으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힘이 있어 라고 위안을 얻는 겁니다. 또 하나, 투사라는 심리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혐오했던 자신의 유약한 모습 혹은 자기가 되고 싶지 않은 모습을 당신에게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을 공격합니다. 사실은 당신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통해 비친 과거의 찌질한 자신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명확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무례함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부족해서, 당신이 못나서 무시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억눌린 화를 쏟아낼 감정 쓰레기통이 필요했고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당신의 선한 배려심을 악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는 의미 없는 자책을 멈추셔도 됩니다. 내가 더 잘하면 바뀌겠지? 라는 기대도 버리세요. 상대의 무례함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나의 친절은 나의 인격입니다. 그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낭비하지 않겠다는 친절의 선별적 분배를 다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할 차례입니다. 마음은 먹었지만 막상 실전에서 그 사람 얼굴을 보면 또 말이 꼬이고 심장이 뛸 겁니다.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표정은 어떻게 지어야 할지 막막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무례한 사람의 말문을 막히게 하는 실전 대화법과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비언어적 태도를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친절이 능력으로 빛나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마인드풀 메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